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입니다. 자, 지난 총선 4.10 총선이라 그러죠. 그 앞에 4.15 총선, 이 역대급 참패였죠. 이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 권력이 그렇게 엄청난 줄 미처 몰랐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도 탄핵하고 야당이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이 국회거든. 국회 권력이 지금 가장 정점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국회가 갖고 있는 권력 중에요, 제일 무서운 게 탄핵권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권입니다. 탄핵과 예산을 다 쥐고 있다니까. 이러면 뭐 정부 요리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만 3분의 2 이런 식으로 어렵지, 나머지는 전부 과반이면 되거든. 그 민주당이 맘먹으면 조율에 날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냥. 물론 그것이 이제 헌재를 또 이렇게 이제 통과해야 되니까 다소 관문이 있긴 있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어 장치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헌재를 보게 되면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뭐 청문회, 국회가 갖고 있는 너무 압도적인 권력,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힘은요, 언론이 국회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는요, 국회가 거의 90%예요. 국회 쪽의 뉴스가. 대통령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 공방. 그리고 국회는 또 구성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뉴스가 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은요, 국회 뉴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의 헌법, 86 헌법이라 그러죠. 이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을 너무도 축소시켜 놓고 국회를 대통령 머리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이제 비로소 실감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선거, 오히려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총선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뭐 맨땅 헤딩 하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정선거 이슈가 있는 걸 잘 알지만서도 이겨야 됩니다.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썸네일 보시면은 설마 지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영남권을 우리가 석권한다고? 보수가 이긴다고? 국민의힘이 석권한다? 가능하나? 저는 가능하다 쪽에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 총선 때 개헌선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가 정말 완전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었죠. 개헌선이라고 하는 게 100석이거든요. 100석. 근데 달랑 100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배신자들이 몇 명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한 110석 정도는 필요하거든. 가까스로 했던 게 108석이죠. 108석. 근데 그 108석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컸던 게 부산 석권입니다. 부산 석권. 부울경 석권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부산 경남을 생각보다 많이 이겼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전재수 하나만 그들이 가져갔지, 나머지 다 국민의힘이 다 장악했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를 놓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답을 해드린다 그러면요, 그게 어떤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냐?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문재인이가 나타나가지고 휘젓고 다녔잖아. 그때부터 10대, 20대, 30대들 젊은 층이 그냥 빡 돌아가지고 문재인 꼴도 싫어하거든. 그 사람들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싫어해요. 물론 남자들이 좀 더 문을 싫어합니다. 이 문재인이가 와서 특급 도우미 짓을 했네. 문재인 가는 곳마다 표가 말이죠, 민주당 표는 우수수 떨어지고 국민의힘 표는 많이 올라갔죠. 그 덕에 이겼다라고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 밖에 뭐 한동훈 지지자들은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 또 뭐 다른 쪽에서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거 모두 크게 영향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선거는 극적으로 뒤집힌 겁니다. 울산만 해도 사실 좋지 않았는데 문이 울산 다녀갔잖아요. 확 이렇게. 그때 사실 민주당 그 선거대책본부 그쪽에서는 난리 쳤습니다. 문재인 저게 왜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개딸들은 그때 아주 패닉한 상황이었죠. 다 이긴 선거 그냥 다 망친다. 근데 문한테 우리는 진짜 뭐랄까 뭐 진짜 추다르크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제2의 추미애가 아니고 왕추미애 노릇을 한 거지, 문재인이가. 문이 그때 그런 짓을 안 했으면요, 저는 개헌선 유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원래 이 선거 있기 전에 국민의힘 뭐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150석 이상 얻는다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막 폭락해가지고 마지막에는요 80석까지 떨어졌어요. 80석. 조중동 같은 데서도 80석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지. 그런데 막판에 대변수가 터진 게 바로 그 문이 등장한 겁니다. 깜짝 도우미로 나타나면서 그냥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끌어올리면서 한쪽 5% 내리고 한쪽 5% 올리면 10%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뒤집혔다, 뭐 개헌선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현상이 또다시 재현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재현. 자, 여기 보면요, 문재인이가요 떡하니 대구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진짜로 몸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여기 이제 화상을 통해서요 이 김부겸을 뽑아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화상 축사인데요.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은 김부겸이다라면서, 이 화면이 굉장히 흐립니다만 이 화면의 주인공이 바로 문입니다. 문. 문재인이가 지금 여기 이제 김부겸, 친문이죠, 친문. 친문 중에서도 총리를 했던 3명 중에 1명이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인데요. 김부겸이가 3번째 마지막 총리를 했었죠, 문재인 때. 실질적으로요, 문이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하고 요 김부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이 굉장히 신뢰하는 인물이죠. 만일에 문재인의 그 영향력이 지금도 그대로 100% 이렇게 적용된다 그런다면요, 내세우고 싶은 인물 중에 1명이 요 김부겸이죠. 뭐 정세균도 사실 굉장히 이제 문과도 관계가 좋지만, 문재인은 하여튼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말수가 좀 적으면서도 조금 보기에, 뭐 겉으로 보기에 조금 그래도 좀 젠틀해 보이는 사람, 좀 점잖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했다 그래서 또 저보고 문재인이가 임명한 그 총리들이 뭐가 젠틀하냐라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는데, 겉으로 보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하고는 확 다르잖아요. 거기 이낙연도 그렇고 사실 점잖은 말투 아닙니까? 사람도 좀 젠틀한 맛도 있긴 있죠, 거기도. 그리고 정세균도 사실 그런 맛이 좀 있고, 여기 김부겸도 그런 맛이 있죠. 자, 어쨌거나 문이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대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대구 사람들이 문재인을 좋아합니까? 극혐해하지 않습니까? 극혐. 문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주로 여성층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문이 저렇게 떡하니 노골적으로 김부겸 지지 선언을 하고 나왔다라는 것은 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어게인 부산 그 2년 전인가요? 그 총선 그때처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면은 여기 홍준표가 요즘 적극적으로 김부겸을 이제 어시스트합니다. 김부겸을 밀어주는 이런 발언을 하는데, 여기도 스몰 문재인 효과가 있어요. 스몰 문재인 효과. 홍준표가 이번에 배신 때렸잖아요. 자기가 놀던 자기가 거기서 이제 출세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력을 쌓았잖아요. 당 대표도 뭐 2번이나 하고 총무도 했고 원내 총무 이런 것도 했습니다. 과거 원내 대표라고 하기 전에 총무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 총무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했고 국회의원도 5번이나 하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도 3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전신에서 했거든. 근데 자기가 먹던 우물에다가 침을 뱉은 거지. 다 된 밥에 뭐 곧 재 뿌린다 뭐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구나. 어쨌거나 자기가 놀던 곳에 거기에 지금 비난을 퍼붓고 지금 말가릇한 인물 아닙니까? 최근에는 이재명하고 또 이렇게 오찬을 해가지고 뭐 총리설이 터지고 난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 속에 이제 들어갔고요. 전적 진영으로 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적 진영으로. 자기는 진영 정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사실상 진영을 깰 수 있는 힘이 홍준표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영을 바꿨다, 말갈아탔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인간이, 이런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 여기 김부겸을 아무리 지지해 본들 이게 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깎아먹지.
추경호는 복도 많네, 복도 많아. 그냥 막 그대로, 저쪽에 김부겸은 쭉쭉쭉 빠지고, 추경호는 상대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추경호는 또 자기 지역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그 달성 거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효과도 또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거든. 자, 홍준표가 이렇게 떠들면 떠들수록 표는 추경호한테로 온다. 여기 김부겸 표는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대구 사람들을 보기에 밉상이잖아요, 지금 홍준표는. 그러니까 문재인 효과가 여기도 나는 거야. 문재인, 비슷한 스몰 문재인 효과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김부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여당 대구 결집, 정청래 안성맞춤 지원 약속한다. 어쩌고 저쩌고 1조 원 뿌린다. 어쩌고 저쩌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당 차원에서, 그리고 정권 차원에서 대구를 팍팍 밀어준다 그러는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 없으시겠죠. 그게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예산 배정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막 주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선거용이다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 말이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60여 명이 총출동해서 여기 지금 대구로 내려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대구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좋게 보겠습니까? 와, 힘 있는 여당이 지금 와서 대구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니고 마치 점령군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또 엄청난 역풍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가 또 어떤 인간입니까? 여기 호감이 가나요? 정청래 좋아하는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는 문재인이가 20%라면 여기는 10%도 안 될 거예요. 정청래는. 이게 다 악재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끌떡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추경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김부겸은 또 떨어지는 거야.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그동안 김부겸이 쭉 이기고 있었잖아요.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이긴 것도 있어, 추경호가.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한 5, 6일 전, 6, 7일 전에 나왔던 일이거든요. 그 후에 여론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로 단일화에 됐고 추경호가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터지는 것도 있고 동시에 밴드웨건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저들이 지금 엄청난 자충수를 저지르고 있다.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해보나 마나한 식으로 이제 몰아가다가 그 큰 어떤 민심의 역풍을 만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놀랍게도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권력을 계속해서 실어주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이 힘이 너무 거대하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어떤 작용, 반작용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균형 감각, 균형 심리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정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솔직히 독재, 전체주의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그걸 탕감하는, 기소를 전부 취소하는 그 짓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짓을 저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사 쿠데타라고 저들이 비난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그 5.16 혁명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군요. 5.18이 또 그 뒤에 있죠. 5.16이냐 5.18이냐 이 프레임에서 요즘은 5.18로 다 넘어가 있죠. 5.16은 취급도 안 해요, 언론들이. 5.18만 갖고 난리를 친다니까.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치는 세력이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보루가 바로 영남 아닙니까? 영남 사람들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역풍, 민심의 균형 감각.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심판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등장한 지 1년이 안 됐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중간 평가 같은 이재명 심판을 하기 위한 그런 선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대구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부울경에도 동시에 이게 뻗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문재인이가 설치게 될 거예요.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부산 쪽에서 이제 출마한 사람들이 그 길을 문재인이가 찾아갈 거라고. 누군가 또 불러서도 오고 자신들에게는 그게 마치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뭐 창원 막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대구까지 올지도 몰라요, 직접. 이럴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즐거운 상상입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기대입니다. 충분히 이재명은 이 문재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많은 고통을 당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을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될 하나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바로 친문들입니다. 친문. 문재인, 정청래, 지금 이 라인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정청래가 된다 그러면은 문재인을 꼬꾸라 때릴 수 있는 그 동력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다가 보수 이제 세력들이 외곽에서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요, 현재 이재명 정부 혹은 친명 세력들을 무릎 꿇릴 수가 있습니다. 백기투항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김부겸, 뭐 정청래, 뭐 유시민, 그리고 여기 김어준, 이런 자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낙연도 들어가 있고요. 뭐 많습니다. 친문들이 사실은 세력이 더 커요. 이들이 그냥 있지 않거든. 자, 이야기가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문이 저렇게 이제 설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호재입니다. 대호재. 이것을 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문이 알겠죠. 자기가 움직이면은 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에게 치명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적극적으로 영남권 전체를 뭐 누비고 다니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문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본인의 영향력, 본인의 어떤 그 살아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대로 이게 머리가 돌아간다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역풍이 터진다. 이재명에게 오히려 압박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 교활한 인간이고 잘하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영남 최근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죠. 이대로 가면요, 영남 석권도 가능합니다. 원래 이제 그게 뭐 예전부터 흔히 있던 일이었죠. 이번에 또 다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